이스티오 기초 스터디 시즌 2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그 시즌 1 때랑 같은 방식으로 이제 팀원 소개랑 목표 말씀드리고 스터디 진행 방식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스터디 시즌 1, 2를 다 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회고들 공유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원은 이제 성원님이랑 은소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이제 시즌 1, 2를 함께 했고요. 이 목표 같은 경우가 좀 달라졌는데 이제 실무와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이스티오를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직접 EKS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배포한 후에 이제 이스티오 관련해서 각자 진행할 실습 목표를 정하고 진행 상황을 매주 공유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구성된 EKS 아키텍처랑 저희가 배포할 때 썼던 이제 길랩 CI/CD 파이프라인 동작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은 스터디 1에서 진행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GitHub 프로젝트 기반으로 또 공유를 드렸고 이제 GitHub 이슈도 이제 활용해서 같은 준비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즌 2는 아직 제가 연말에 좀 바빠가지고 아직 위키에 다 정리는 못했는데 이제 또 이것까지 종료를 하면은 위키에다가 시즌 2에 진행했던 내용들도 다 정리하고 문서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된 거는 이제 저희 레포에 그 리소스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EKS 프로비저닝 그 디렉토리에 EKS 구성 관련 기록을 다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KS 결과물에서는 스터디용으로 구축한 EKS 아키텍처가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EKSCTL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KS의 그 큐브 API 서버 엔드포인트를 좀 퍼블릭으로 열어뒀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오히려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실습할 때의 환경이 제한이 돼가지고 그럼 뭐 베스천 호스트를 따로 띄어서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열어버리고 이제 IAM 설정만 해둔 다음에 이제 EKS 콘솔에서 접근 허용할 IAM 계정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운영 환경에서 프라이빗은 필수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IAM이 노출되거나 했을 때 외부에서 클러스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EKS 워커노드들, 즉 이제 데이터 플레이는 이제 그냥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했던 거는 이제 운영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시키고 나트를 또 붙여가지고 아웃바운드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서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운영 환경에서 실제 프라이빗 서브넷에다가 데이터 플레인 배치시켜서 운영 중인데 비용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플레인 노드 그룹만 이제 서비스랑 매니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서비스 그룹에 실제 저희가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스케줄링 되도록 그룹을 분리를 했고 매니지 그룹에다가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내부 관리 시스템들이 스케줄링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EKS를 이제 프로비저닝한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알자라기보다는 이제 이스티오 실습을 좀 운영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하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이제 파드에 IAM 주입하는 방법 중에 뭐 대표적인 뭐 IRSA라든지 이제 클러스터 단일 진입점, 뭐 베스천이라든지 텔레포트 같은 것들은 뭐 다루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랩 CI/CD 파이프라인 좀 설명드릴 때 이제 길랩에 총 4개의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랩의 오토 데브옵스라든지 러너, 뭐 오토 디플로이 아니면 이제 쿠버네티스 에이전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레포에서
메인 브랜치나 데브 브랜치에 트리거링 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실제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되는지 정도를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비전이 된 이후에 이스티오 실습한 내용 중에 주요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클클콘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다크릴리즈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룰이라고 하는 그 이스티오 CR에서 그때 발표 때는 그냥 그 서브셋을 지정하는 것만 제가 사용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 CR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 관련된 값들을 또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500번대 스테이터스 발생했을 때 서비스 아예 접근을 막아버리는 그런 실습을 해서 공유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보이 필터에서 다루는 이제 XFF 헤더 관련해서 이제 성원님께서 좀 봐주시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제 이스티오에서 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그 클러스터 엣지에서 트래픽을 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티오 프록시의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15020 포트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트릭을 수집해서 이제 그라파나 대시보드에 패널 등록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 전체 네트워크 사용 관련해서 가식성을 확보하는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엔트리 리소스 사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티오 워크로드에서 메시 외부로 나갈 때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3로 나가는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냥 컬 요청으로 GitHub 호출했을 때 뭐 이제 찍히는지 TCP 커넥션 자체를 카운트를 찍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이스티오 CR들 못 써본 것들을 좀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오 시즌 1, 2 동안 이제 저희가 총 38개 이슈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해결 못한 이슈들도 좀 많아가지고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고를 좀 했을 때 은서님이나 성호님께서 스터디 참여해주신 덕분에 또 토론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또 이제 이스티오 주제로 발표하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실습이나 등록한 이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실무에 활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초당 한 만 정도 리퀘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그레스 트래픽 받는 그 EKS에서 이스티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티오가 처음이었는데 이론부터 실제 적용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유익하셨다. 그리고 뭐 CR들 간의 컨플릭트 나는 부분들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셨고, 은소님도 이제 매주 이론 실습 진행하면서 이스티오랑 또 이제 전반적인 서비스 구성이라든지 쿠버네티스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